주제 돌려가지고 3기 신도시 얘기 좀 여쭙겠습니다. 네. 집값이 굉장히 오를 때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3기 신도시가 굉장히 화제였는데 네. 지금 조금 김이 빠진 그런 느낌이거든요. 앞으로 3기 신도시 미래 어떻게 순탄하게 흘러갈 것 같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3기 신도시는 수도권의 미래 주택 물량으로서 아주 중요한 그런 공공택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수도권 기준으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물량이 62만 호예요. 여기에 이제 그 민간에서 공급하는 게 96만 호예요. 그래서 네. 합쳐서 수도권에서 5년간 158만 호를 공급하겠다 했어요. 수도권에서 96만 호는 민간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민간에서 추진하는 건 언제 된지 확신이 없잖아요. 약간 불확실성에 물음표가 붙잖아요. 그런데 62만 호는 뭔가 확실한 정부에서 일정을 가지고 어느 시점에 보상하고 이 분양하고 공급 입주가 되겠다는 계획이 가능한 게 62만 호죠. 이 62만 호에 3기 신도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3기 신도시가 빨리 입주하는 것은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기 신도시는 빨리 추진이 돼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조금 이제 여기서 더해서 우려하게 되는 것은 이 물량 그대로 가게 되면 안 되고 신도시급은 대략 한 35만 호 정도가 돼요. 중소필지는 이제 대충 한 12만 7천 가구 정도 되고 한 13만 가구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한 48만 호 정도 돼요. 그죠? 여기에 이제 새로 공공택지를 15만 호를 더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62만 호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일부 이제 지방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3기 신도시급 35만 호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부족한 물량이에요. 근데 충분히 여기서 더 늘릴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다라는 걸 제가 누누이 뭐 여기 우리 매부리에 와서도 네, 그렇죠. 강조한 적이 있어요. 공원 녹지 비율을 좀 축소하고 너무 많습니다. 도시면적의 3분의 1이 공원 녹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조경지가 15% 나야 되니까 이런 것들 좀 축소해서 주택용지는 26%밖에 안 돼요. 어떻게 이게 공원 녹지보다 주택용지가 더 작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택용지 26% 비율을 뭐 35%가 됐던 40% 늘려야죠, 이거를. 여기서 제대로 공급하게 되면 한 15만에서 20만 원 정도 더 늘릴 수가 있어요. 이게 확실한 물량이 이렇게 더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이렇게 늘리게 되면 우리가 20년대 말에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 그래서 3기 신도시는 지금의 그 물량을 더 확대해서 추가적인 공급을 반드시 이뤄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이제 주택가격이 안정이 되고 3기 신도시는 이제 공공택지니까 그렇게 되고 방금 언급했던 이제 정비사업 물량 있잖아요. 이거는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서 안전진단이든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이런 거를 대폭 완화를 통해서 이 민간 서울의 문제는 서울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물량을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1기 신도시 물량까지 이렇게 같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뤄나가면 20년대 말에 궁극적으로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확충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런 공급 부족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1기 신도시도 여쭈려고 했는데 마침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마스터 플랜이 언제 나오냐 놓고 이제 시끌벅적한데요. 사실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 와중에 정비 사업이 좀 잘 되지는 않잖아요. 지금 약간 좀 그런 국면에 접어들어가지고 1기 신도시도 어떻게 잘 될지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저는 뭐 걱정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 주택 공급은 주택 시장의 부침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나오는 게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빵도 아니고요. 어차피 5년 10년짜리 사업이에요.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를 살짝 늦춰서 이제 약간의 실망감이 있을 수 있지만 24년도의 마스터 플랜은 그렇게 늦는 게 아니에요, 생각만큼. 왜냐면 대부분의 1기 신도시가 빨라도 뭐 91, 2년, 94년도 입주 물량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94년 입주면은 24년이면 딱 30년 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도 늦지는 않고, 자, 1기 신도시 총 물량은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 해가지고 29만 2천 가구예요. 29만 2천 가구를 지금 10만 호 정도 늘리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순차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어차피 이거는 지금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역시 이제 20년대 말 30년대 초 요때 물량으로 우리가 책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실망하거나 뭐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고 요걸 체계적으로 이제 밀도를 올려야 되잖아요. 지금 의외로 그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이 높습니다. 높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일산이 제일 작아요. 일산이 169%고 분당이 184%. 나머지는 다 200% 넘어요. 뭐 평촌이나 삼봉 같은 데는 뭐 204, 205%. 그다음에 제일 높은 게 중동이 226%나 돼요. 그 너무 높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300을 400%, 뭐 기준이 300%였다 그러면 뭐 400%, 뭐 그 이상도 이런 뭐 고밀 주거 지역을 선정해서 하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초기에 실망이
크다고 볼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체계화돼서 추진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 수도권의 미래의 공급량으로서 기반설이 이미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속도를 좀 빨리 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인터뷰 이제 마무리로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요. 주변에 아까도 제가 여쭸지만 네. 계신 찐 부자들, 상담 많이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간접적으로 인사이트를 좀 받고 싶은데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망세입니다. 어차피 이제 심리적인 요인들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의 압구정이나 서초 뭐 이런 그 초고가 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뭐 5, 60억짜리 이런 지역들은 가격을 그렇게 막 낮추진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매수자가 없어요. 역시 똑같이 관망세예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고 물론 금리랑은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출 규제 금리 인상이 15억 초과는 그 금액대는 상관이 어차피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들도 역시 시장이 침체하기 때문에 이런 관망세는 뭐 두드러진다고 볼 수가 있고 당장 나서서 집을 사겠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격을 막 낮추지도 않고는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관망세다. 특히 이제 그 상가 수익형 부동산 시장도 네. 관망세가 좀 짙어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왜냐하면 임대 수익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2% 대출 금리는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알짜 물건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부자들의 경우에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전체적인 그런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그래서 내년 정도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서 다시 한번 좀 판단할 것으로 그건 똑같습니다. 일반 뭐 중산층이야 부유층도 별반 다름없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최근 2년간 꼬마 빌딩으로 불리는 그런 네. 매물들이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여긴 좀 조정을 받을지 어떨지도 좀 궁금한데요. 자, 이것은 이제 대출 금리와 역시 이 부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아파트가 뭐 4년 만에 뭐 2배 올랐다고 하듯이 상가 건물도 2배가 올랐어요. 2배가 올랐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대출 금리죠. 여기서 금리가 지금 이제 4% 중반, 뭐 심지어 5%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상가 건물을 매입하려는 수요자는 거의 관망불능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서 역 레버리지가 나오거든요. 결국은 대출 이자를 월세를 받아가지고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돼서 별도의 자기 보유 자금으로 대출 이자를 내야 되게 되면 이거는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사질 못하는 거죠. 지금 이제 딱 그 시점이 돼서 이 시장도 물론 이제 임대 수익이 만약에 6% 7% 간다 그러면 뭐 가능한 얘기는 되겠으나 지금 이 정도의 금리에서는 이 상가 건물 시장도 거의 주춤한 그런 관망세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가격은 약간은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 시장도 그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장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경매나 MPL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일반인이 좀 접근 가능한 영역인지 아니면 뭐 좀 너무 어려워서 쳐다보지 말라든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선 먼저 NPL은 이제 그 제도가 바뀌어서 일반 개인적으로는 NPL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산 걸 또 다시 또 사야 되는 이런 것까지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NPL 이 부실채권이 그렇게까지 물량은 많지 않은 종전의 알짜는 이미 사실은 다 지나갔어요. 몇 년 전에 이제 다 끝난 게임이고요.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경매 물건이긴 한데 경매는 통상적으로 감정평가 시점이 그게 이제 1차 경매에 회부가 되면 통상 한 6개월 전에 감정평가를 해요. 그래서 지금 경매 물건을 보게 되면 6개월 전에 좀 시장이 좋았을 때 감정평가를 한 금액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100%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더 높을 수가 있는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매 감정가, 최저가로 이제 한번 떨어지면 뭐 80% 지역에 따라서는 70% 떨어지죠. 1회 유찰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80%에 80%니까 뭐 64% 떨어지게 되는데 1회차 100%의 최초에는 당연히 뭐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철저하게 뭐 80%에서 70%에서 접근을 해도 무리는 없는데 그때조차도 반드시 주변의 시세 유사물건에 대한 시세를 분석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격 하락기에는 경매 물건에 대한 낙찰가율이 100% 이상 올라가던 시절은 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상승기 때는 100% 넘는 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6개월 전에 했었는데 지금 시세는 더 올랐으니까. 그럼 100%더 주고 사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락기는 반대인 거예요. 자, 시세보다 10% 정도는 더 싸게 사야지 경매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가격 비교를 통해서 경매를 좀 접근해 봐야 된다. 경매의 때가 오려면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되죠. 아직까지 대출 상황이 어려워서 경매로 넘어갈 물건이 이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르면 뭐 내년 정도에 그런 시장은 좀 열릴 수 있지 않나 예상돼 볼 수는 있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종합적으로 이런 시기에는 좀 이렇게 사이클을 보내고 부자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락기에 쉬지 말고 멀리 떨어져 있지 말아야 돼요. 본인이 그런 관심 있는 단지는 끊임없이 보면서, 그리고 대출금리가 올라가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 이 상환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철저히 대비하면서 계속 시선을 떼지 말아야 된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대개 가격이 이렇게 막 올라갈 때 막 추격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리먼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 이 붕괴된 2011년부터 저는 강추를 했어요. 그때 저를 따라서 집을 산 사람은 지금 뭐 3배가 됐겠죠. 그렇죠. 근데 안 사요, 집을 아무리 추천해도. 근데 2014, 15년 되니까 이제 10명 중에 1명은 따라서 사요. 근데 2015년까지도 안 살려고 그래요. 2015년까지도. 그때도 10명에 한두 명 살까 말까. 침체기에도 나름대로 이제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크가 커져서 가격이 하락할 때 사지 않으면 올라갈 땐 또 사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일반인과 같이 움직이는 이런 것보다는 남들보다는 이런 그 반발짝, 한 발짝이라도 좀 앞서서 생각하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한마디 더 보태실 게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뭐 우리 정책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정책 규제 완화의 정도가 안전진단이나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전향적으로 거의 뭐 폐지 수준으로 해서, 물론 안전진단 폐지하면 안 됩니다만 그 기준을 2018년 3월 이전 수준으로 구조 안전성을 20% 정도까지로 낮춰서 이 진입을 빨리 시켜야 됩니다. 시작도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형국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전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규제 완화를 해야 될 것은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이런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 요건에 들면 지정을 해제해야 됩니다. 이거 계속 지금 마이너스인 상태에서도 계획을 놔두고 있어요. 지정 요건에는 맞아서 지정을 했는데 해제 요건에는 맞는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과감하게 해제해서 시장의 흐름을 개선시켜야 된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규제 지역은 해제를 해야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갑수 건국대 교수님 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역시나 고수의 향기가 풀풀 풍겨 나오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